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성교육의 기본이 되는 가정교육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한 중소기업인이 모험적인 가정교육을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주식회사 대연흥업 김경호 회장 이야기가 2003년 4월 29일 중앙일보 중앙경제란에 보도되었던 내용입니다. 일전에 미국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미국에서 학자의 길을 걷고 있는 작은 아들 집에 들렸다. 그때 아들 며느리가 함께 인사를 한 후 아들이 어릴 적에 받았던 용돈 봉투를 버리지 않고 모두 모아두었다고 하면서 꽁꽁 묶은 봉투 뭉치를 내놓았다. 이때 너무 놀라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 울컥해 눈가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다. 나는 이남일녀 자식들에게 용돈을 작은 봉투에 넣어서 대부분 은행에서 새돈으로 바꾼 돈으로 주었다. 새돈을 미처 마련하지 못하면 헌돈 중 가장 나은 돈을 이부자리 밑에 늘려 펴지게 한 후 주었다. 용돈을 주면서 아버지가 주는 돈은 못된 짓을 해서 번 돈이 아니다. 이 돈에는 아버지의 땀과 정성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또 용돈 봉투를 통해 자식과 대화를 나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봉투 안에 편지로 써서 넣었다. 새 돈을 주니까 녀석들이 아껴 쓰려고 노력을 했다. 새 돈은 함부로 쓰기 어려웠다고 했다. 나는 출장을 갔다 오면은 먼저 노모 앞에서 가방을 열었다. 어머니 선물을 먼저 드리고 그 뒤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 주었는데 늘 지켜보던 아이들이 장성한 지금도 아비보다 할머니 선물을 먼저 챙긴다. 이 이야기 속의 가정도 본받을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인성교육 자료로 활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음은 유대인 또는 유태인이라고도 부르죠.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유대인의 용돈 교육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용돈을 주면 사용하는 방법, 훈련을 교육시켰습니다. 보통 주당 25달러 정도 용돈을 주고 토요일마다 금전 출납부를 확인합니다. 용돈 지출이 엉터리이고 돈을 쓴 명목이 나쁘면 다음 용돈부터는 5달러를 감액하여 주고 용돈을 잘 쓰고 정확하게 잘 기록하였을 때는 5달러를 보너스로 더 주었습니다. 그리고 용돈에 있어서도 두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 원칙은 첫째, 모든 수입의 10%는 반드시 저금하는 것이고 둘째 10%는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유대인의 자녀와의 대화시간 교육입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킵니다. 안식일에 아버지는 자녀들과 식사하고 대화를 하고 놀아주기도 합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와의 1대1 대화 시간입니다. 한 자녀당 30분씩 이 시간은 자녀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대화를 통해 정답고 끈끈한 관계로 아버지는 집안의 어른으로서의 위치를 굳게 하는 동시에 인격을 길러주는 선생님의 역할을 겸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은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 우리 선생님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안식일의 가정생활을 통하여 유대의 자녀들은 유아기부터 아버지를 집안 어른으로 존경하고 아버지도 가장답게 자녀들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합니다. 셋째로 유대인의 자선 교육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 어머니가 반드시 촛불을 켜 놓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기원합니다. 촛불을 켤 때 유대인 가정에서는 반드시 유대 민족 기금이라고 쓰여진 성금 상자가 놓여지고 아이들 손에 주주라 불리우는 동전이 주어집니다. 어릴 때부터 자선행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금요일 오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구걸을 하며 부자의 집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그 집의 부모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 돈을 주지 않고 반드시 아이들을 시켜 그 상자 속에 돈을 꺼내서 건네주게 합니다. 넷째로 유대인의 자립을 위한 자녀 경제교육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일생에 가장 중요한 기념 행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13세에 치르는 성인식이고 둘째는 결혼식입니다. 이 중에서도 성인식에는 많은 친지가 초청이 되고 축의금도 받습니다. 이때 받은 축의금은 자녀 이름으로 국가 채권이나 증권에 장기 투자해 자녀의 종잣돈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녀가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할 때쯤 이 종잣돈 통장을 자녀에게 주면서 잘 굴려보라고 합니다. 자녀도 이때 찾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굴려서 어떻게 불릴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는 돈을 잘 굴리는 기술이 되어야 한다고 늘 강조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유대인의 가족 식사입니다. 가족 식사는 감사의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밥상에서 전통을 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아이를 꾸짖을 때는 식사 시간 이후로 미룹니다. 참고로 유대인의 분포는 이스라엘에 약 680만, 미국에 약 1000만 명이 살고 프랑스에 45만, 캐나다에 약 39만, 영국에 약 37만 등 20개국이 넘는 나라에 분포되어 살고 있는데, 그 나라의 주요 인물들 중에는 유대인이 많습니다. 세계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약 20% 이상이 유대인이 차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 시점에서 유대인의 가정교육과 우리나라의 가정교육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입시유지 교육 때문에 가정교육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교육 시장인 학원으로 어려서부터 내몰리는 현상으로 가정교육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입시위주의 교육은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모종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들도 신입생 입학 사정에 공부 잘해도 불합격이 많이 됩니다. 봉사, 협력, 책임감, 배려 등 인성교육 쪽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학창시절에 제일 잘했던 판검사, 의사,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들을 참고하시면 과연 이분들이 나라 발전을 위해, 국민을 위해 미래지향적인지 아닌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분들은 돈과 권력이 좋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전 세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연구소 피사 발표에 의하면 미국 학생과 한국 학생의 성적을 비교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학생들의 평균 성적은 한국이 우수하지만 상위 15%만 성적을 비교한다면 미국이 훨씬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 차이는 아마도 한국은 암기 위주의 시험 제도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것은 학생들 평균 성적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힘든 것은 한국을 이끄는 리더들이 너무 허약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자로 이끈 셈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어려서 가정에서부터 철저한 인성교육을 못했기 때문이고 학교에서는 암기식 시험제도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우수한 집단 상위 15%를 배워야 합니다. 달달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 배운 지식을 각 분야로 연결하고 융합하여 얻은 정보와 지식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미래지향적인 인물로 만드는 교육 시스템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암기 교육은 이제 쓸모가 없습니다. 인공지능 챗 GPT에 물어보면 바로바로 알려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선한 인성교육 바탕 위에 정보와 지식을 어떻게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느냐의 기술이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정부 채용 인사 청문회를 보면은 정말 가관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볼까봐 무섭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